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의회가 김포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포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통 분야 점검 내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배경성 기자입니다. 김포의 교통 문제는 이번 대선 기간 각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될 정도로 주요 관심 사항입니다. 선거 때마다 교통 공약이 언급되지만 현재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통 분야 진행 사항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를 김포까지 연장하는 구상은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거의 빠르면 27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 그리고 또 수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TF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걸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27년 가능한 건가요? 서울시에서 한강버스 타당성 및 그다음에 노선 확장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상입니다만 2020 지금 선착장에 대한 인허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 착공이 돼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은 그리고 서울시의 용역과 우리시의 용역이 맞아 떨어져서 된다면은 내후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5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6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김포시는 밝혔습니다. 6월 초에 나오기로 했던 5호선 예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음 주 중에 일단 그 기재부 보고가 있고 6월에 원래 이제 그 예타 결과가 나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컴팩트 시티의 교통에 대한 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컴팩트 시티가 2031년까지 그 입주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걸로 대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까지 좀 완료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했던 구례동 상업지역의 도로는 중앙선 침범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6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불법 차량들은 계속해서 주정차를 대고 있고 가운데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습니다. 작년 10월, 11월부터 이제 부서에 처음 이거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지금 진행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교통형 평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통 기술사들이라든지 네네. 교수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한테 지금 자문을 지금 6분한테 의뢰해 놨고요. 또 6월 중에 경기남부경찰청하고 현장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가니까 경찰청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실제로 6월 안으로 결론을 도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교통 분야 주요 정책들은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과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배경성입니다. 김광민 경기도 의원이 최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부천고의 경기형 과학고 전환 결정에 따라 부천고 운동부가 해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운동부가 해체 위기에 있다며 특히 야구부의 경우에는 내년 신입생 모집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 해체 소문 여파로 부천고는 사실상 선수 영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달 안에 야구부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 신입생 모집은 불가능하고 해체 수순에 돌입해 향후 학생들의 진로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며 과학고 전환을 결정할 때 이미 운동부 이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이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는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과학고로 인해 운동을 선택한 친구들이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본격적인 신청사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완공 뒤에는 그간 늘어나는 행정 수요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인천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송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5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지어진 인천시 청사. 행정구역과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무공간 부족은 물론 주차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청사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시는 외부 5개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부서를 재배치했습니다. 행정 기능이 분산되면서 시민 불편도 늘었습니다. 인천시가 40년 만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합니다. 시 본청에 근무해야 되는 사람만 4천여 명 되는데 이 본관동에 들어와 있는 직원이 980명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우리 공무원들이 편리한 사무실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냐, 이것이 목표인 겁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에는 총 사업비 4,957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8만 400여 제곱미터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또한 기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공 목표는 2028년 12월입니다. 신청사에는 사무공간은 물론 전시관과 북카페, 스텝 라운지 등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청사에는 차량 1,065대를 세울 수 있는 지하 주차장도 들어섭니다. 현재 건립 중인 새 청사 앞 지하 공영 주차장에도 차량 635대를 세울 수 있고 여기에 민원동과 본관동 등을 합치면 모두 1,882대에 이르는 차량을 수용하는 주차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번 건립 사업에는 특히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례에서 권장하는 지역 하도급률을 70% 이상으로 최대화했습니다. 40년 만에 새롭게 건립되는 인천시 신청사. 청사가 완공되면 집중된 환경에서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여기저기 흩어진 부서를 찾아다니고 주차를 위해 많은 시간을 벌여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인천시 의회가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 의원들은 지난 10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의회에 윤리특위 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후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의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습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40대 시민이 SNS에 올린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 관련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 키읔키읔라는 댓글을 시작으로 설전을 벌이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시의회 누리집에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000개 이상 올라오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7시간 넘는 조정회의 끝에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인천시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와 사측이 지난 11일 열린 인천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9.3%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그동안 임금 인상률을 놓고 각각 14.9%, 5.2%를 주장하며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진호위 중재안에 노사가 동의하면서 7시간 넘는 논의 끝에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인천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320억 원가량의 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업체 34곳 중 해당 노조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29곳, 운행 차량은 1,707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7.2%로 한 달 전보다 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아파트 입주율 자료를 보면 수도권은 81.7%로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떨어졌고
비수도권은 64.1%로 7.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입주 원인 중에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가장 많았고 잔금 대출 미확보와 세입자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과 7월 DSR 3단계 시행이 수요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2일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문 응답자 중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고 87.8%가 청약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응답자들은 설문에서 초기 자금 부담 감소를 최대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초기 10에서 25% 지분으로 거주하며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의 주택인데요. GH는 광교 A17블록에 240호를 공급합니다. 서울시가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발생한 폐현수막을 전량 재활용합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수거한 폐현수막은 7.3톤으로 이 가운데 2.7톤은 서울시 폐현수막 전용 집화장에서 부직포 원료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4.6톤은 자치구에서 자체 활용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문을 연 서울시 폐현수막 전용 집화장은 자치구에서 개별 처리하던 폐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수막 10톤을 보관할 수 있는 공용 집화장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 시민은 문화비로 평균 21만 4천 원을 지출했고 7번 정도 문화 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2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시민이 지출한 1인당 문화비는 평균 21만 4천 원,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7.2회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는 문화비로 16만 8천 원을 썼고 문화 관람 횟수는 4.6회였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문화예술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한 경험은 81.5%로 2022년 대비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율이 높은 연령대는 55세에서 64세, 가장 낮은 연령대는 7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첫 태풍 우딥의 간접 영향으로 이번 주말 수도권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베트남 다낭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호 태풍 우딥은 중국 광둥성 쪽으로 북상하다 16일 상하이 남서쪽 내륙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14일 비가 예보돼 있으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기관 기업과 협력해 공유학교 운영 확대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지역기관이 기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거나 기부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운영하는 경기 공유학교 공헌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재단 소속 198개 기관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병원과 협회, 대학과 협력해 강의와 실습, 심화교육을 잇따라 개설하면서 맞춤형 공유학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을 국제무대에서 소개했습니다. 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세계 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부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도는 우수정책 소개 시간에 경기 기후보험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